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매일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최근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한답니다. 문득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매일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이를 다른 방에서 따로 재우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혼자 잠들기 무서울까봐 매일 밤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이어서 가끔 힘들기도 하였지만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재워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잠들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혹은 비염이 있어서 코 주위를 마사지 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마를 만져주거나 한 적도 있었지요. 유치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잠들기 전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친구와 있었던 이야기, 선생님과 있었던 이야기, 내 의견을 물어보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점점 나의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그리고 고민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사춘기가 되어서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더군요. 하나의 루틴 같은 것이라 이상할 것도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춘기 때는 아이가 가끔은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학교 문제로 힘들어했던 이야기가 많아 들어주기가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사이가 나빠져 소리를 높인 적도 있습니다. 특히 성적 문제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매일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는 사이가 되었기에 아이가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라서 엄마의 고민과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줍니다. 예전에는 매일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바빠서 저와 매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저도 힘든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합니다. 매일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